안녕하세요. 네,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대에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죠. 이미 현실이 된 이 AI 물결 속에서 오늘은 기업들이 이 기술을 어떻게 진짜 성과로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기술 발전 속도는 정말 빠른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진짜 가치를 만들어낼 거냐, 이건 또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사실 여기서 좀 헤매고 있죠. 맞아요.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이 바로 이런 고민에 대한 좀 구체적인 해답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그 핵심 주제는 동남아시아의 데이터 사이언스 기업이죠. 띵킹 머신스 데이터 사이언스하고 또 AI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오픈 AI. 이 둘의 파트너십 소식입니다. 아, 그 소식이군요. 네. 이게 그냥 뭐 기술 협력한다 이런 발표가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업들의 AI 도입 전략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살펴본 자료들을 보면 이 두 회사가 어떻게 손을 잡고 기업들이 흔히 빠지는 그 AI 파일럿 프로젝트의 늪이 있잖아요. 네네, 들어봤어요. 거기서 벗어나서 실제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걸 돕기 위한 자기들만의 좀 차별화된 접근법 이런 걸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협력이 왜 좀 특별하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기업들이 AI 도입할 때 부딪히는 진짜 어려움은 뭐고, 또 띵킹 머신스가 강조하는 그 성공 전략, 특히 역량 구축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던데 그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선 문제 상황부터 좀 짚어보죠. 네. IBM 연구를 보니까 아시아 태평양 기업의 61%가 AI를 쓰고 있대요. 오, 꽤 높네요. 네, 근데 놀라운 건 대부분이 그냥 파일럿, 그러니까 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기술은 들여왔는데 정작 비즈니스에는 뭐 큰 영향을 못 주고 있다. 이런 상황인 거죠. 이게 생각보다 흔한가 봐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AI 기술을 이렇게 도입했다는 사실 자체하고 그걸로 실제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냈다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어떤 간극이 있어요. 아, 간극이요? 네, 그냥 최신 기술이니까 들여오자.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핵심은 그 기술을 우리 회사의 전략, 목표, 그리고 일하는 방식에 어떻게 잘 통합시키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정말 그냥 비싼 실험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Thinking Machines랑 오픈AI 접근이 그래서 좀 흥미로운 건데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뭐 챗GPT 같은 AI 도구를 파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맞아요. 기업이 AI를 그냥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적 자산으로 보고 이걸 조직 문화나 프로세스 안에 아예 내재화할 수 있도록 돕는 걸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내재화, 중요하죠. 네. 뭐 최고 경영진 교육부터 시작해서 맞춤형 앱 개발, 심지어 직원 한 명 한 명이 자기 일상 업무에서 AI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까지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단순 기술 공급자가 아니라 진짜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도구만 딱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걸 제대로 쓰고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이랑 역량까지 같이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접근인 거죠. 이게 기존의 기술 판매 방식하고는 확실히 좀 다른 지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Thinking Machines의 CEO 스테파니 씨라는 분이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역량 구축, 영어로는 Capability Building이라고 하던데요. 네, 역량 구축. 이분 말이 AI 도입을 그냥 새 기술 하나 들여오는 걸로 생각하면 실패하기 쉽다.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비즈니스 방식 그리고 사람들의 일하는 능력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종의 비즈니스 전환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이 관점 자체가 되게 중요해 보여요. 네, 맞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AI를 그냥 IT 부서의 숙제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스테파니 씨가 지적한 것처럼 그게 어쩌면 가장 큰 함정일 수 있어요. 아, 성공적인 AI 전환은 최고 경영진, 그러니까 C-수이츠나 이사회가 AI를 그냥 비용 나가는 곳이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확실히 인식을 하고 명확한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또 이걸 위한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는 데서 시작하거든요. 이게 바로 역량 구축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도입을 넘어서 조직 문화, 전략, 리더십 차원의 변화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일하는 방식은 어떻게 바꾸라는 걸까요? Thinking Machines에서는 인간 주도, Human in Command라는 접근법을 제시하던데요. 이거 좀 재미있는 표현인데 어떤 의미인가요? 아, 말 그대로예요. AI가 운전석에 앉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사람이 지휘권을 갖는다. 뭐 이런 의미죠. 아, 사람이 지휘한다? 네, AI한테는 데이터 찾기, 초안 작성하기, 정보 요약하기처럼 좀 반복적이고 시간 많이 걸리는 작업들, 이런 걸 맡기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AI가 처리해준 결과물을 바탕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또 예상치 못한 어떤 예외 상황에 대응하는 거, 이런 좀 더 고차원적인 역량이 필요한 업무에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아, 그러니까 AI는 보조 역할을 하고 사람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한다. 실제로 효과가 좀 있었나요? 그 워크숍 참가자들이 이 방식을 써서 하루에 1, 2시간씩 업무 시간을 줄였다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하루 한두 시간이면 진짜 큰데요. 상당한 효과죠. 이게 MIT 연구 결과하고도 좀 비슷한 맥락인데 AI가 사람 일자리를 그냥 대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산성이나 역량을
향상시키는 보완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보완제 역할이야? 네, 단순히 시간만 아끼는 걸 넘어서 직원들이 좀 반복적인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서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일에 몰입하게 되면서 업무 만족도나 성취감도 올라갈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거죠. 이건 직원들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AI 기술이 점점 더 똑똑해지잖아요. 특히 사람 개입 없이도 여러 단계를 알아서 처리하는 에이전틱 AI,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러면 또 새로운 걱정도 생길 것 같아요. 생산성은 엄청 높아지겠지만 혹시 통제를 벗어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위험은 없을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술이 강력해질수록 그만큼 책임감 있는 사용이 더 중요해지죠. Thinking Machines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드레일과 거버넌스, 이 두 가지 안전장치를 강조합니다. 가드레일과 거버넌스? 네. 가드레일은 말 그대로 AI가 딱 정해진 범위하고 규칙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하는 기술적인 통제 장치예요. 고속도로 가드레일처럼 AI가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AI가 하는 모든 행동을 추적하고 기록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찾고 되돌릴 수 있게 한다거나 추적 가능성. 네. 그리고 답변을 만들 때 반드시 승인된 내부 데이터 소스만 참고하도록 제한한다거나 또 생성된 모든 정보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도록 강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가드레일에 해당합니다. AI의 행동을 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적인 장치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거버넌스는 뭐가 다른 건가요? 그냥 규정 같은 거 만드는 건가요? 그보다는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Thinking Machines가 말하는 거버넌스는 단순히 규칙을 문서로 만드는 걸 넘어서 AI 사용에 대한 원칙과 책임 소재를 조직의 실제 업무 프로세스나 문화 속에 아예 통합시키는 걸 의미해요. 문화 속의 통합. 네. 비유하자면 가드레일이 도로 자체의 안전장치라면 거버넌스는 운전면허 제도, 교통법규, 신호체계, 사고 처리 절차 같은 AI를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 위한 전체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시스템 구축이군요. 그렇죠. 누가 어떤 AI를 쓸 권한이 있고 그 결과는 어떻게 검증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일상 업무에 녹여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제대로 갖춰져야 기업들이 좀 안심하고 AI를 더 깊이, 더 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안전장치랑 운영적인 책임체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정말 다양하잖아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비즈니스 환경도 국가마다 천차만별인데 이런 데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AI 솔루션을 퍼뜨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Thinking Machines는 로컬에서 구축하고 신중하게 확장하라. Build locally, scale deliberately라는 접근법을 쓴다고 해요. 로컬에서 구축하고 신중하게 확장하라. 네, 처음부터 막 거대한 글로벌 표준 모델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같은 특정 국가에서 먼저 시작하는 거죠. 그 지역의 언어, 문화, 또 그 지역만의 비즈니스 맥락을 깊이 이해하는 현지 팀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하고 성공 사례를 먼저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성공 모델을 먼저 만들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넓혀나간다. 그렇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검증된 솔루션이나 운영 방식, 그러니까 일종의 성공 패턴이 확인되면 그걸 바탕으로 표준화할 수 있는 요소를 뽑아내고 이걸 다른 비슷한 문화권이나 시장으로 아주 신중하게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죠. 각 지역의 특수성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규모의 경제나 효율성도 추구하는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섣불리 일반화하다가 실패하는 함정을 피하려는 거죠. 들어보니까 성공적인 AI 도입을 위해서는 정말 단순히 기술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게 점점 더 명확해지네요. 스테파니 씨가 AI 시대를 성공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해서 조직에 갖춰야 할 핵심 역량으로 세 가지를 강조했었죠. 첫째가 경영진의 AI 이해도, 네, 리더십. 둘째가 워크플로우 설계, 그리고 셋째가 실무 능력. 이 세 가지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세 가지는 성공적인 AI 전환을 위한 필수적인 삼각편대 같은 겁니다. 먼저 경영진의 AI 이해도는 말씀하신 대로 리더십의 영역이죠. 리더들이 AI를 그냥 단순한 기술 트렌드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혁신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전략적인 도구로 이해하고 그 활용 방안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방향키를 잘 잡아야 하는 거죠. 그렇죠. 방향 설정. 그럼 두 번째, 워크플로우 설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 같은 거겠네요. 맞습니다. AI를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어떻게 잘 녹여낼 것인가 이 문제예요. 어떤 업무를 AI에게 맡기고 사람은 어떤 부분에 집중하며 또 이 둘 사이의 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할 건지 명확하게 설계를 해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인간주도 접근법을 좀 더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기존에 일하는 방식을 좀 과감하게 재정의해야 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 실무 능력은 그럼 실제로 AI를 잘 사용하는 기술, 이걸 의미하는 거겠죠? 네, 맞아요.
직원들이 AI 도구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으려면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또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스킬들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어도 쓸 줄 모르면 사실 무용지물이니까요. 그러네요.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역량이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 좋아. 그러니까 리더는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팀은 AI와 함께 일하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고 워크플로우 설계, 구성원들은 그 방식에 맞춰서 AI 도구를 능숙하게 활용하고 실무 능력, 이 세 바퀴가 같이 잘 굴러가야 비로소 AI가 파일럿 프로젝트 단계를 넘어서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이나 비즈니스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리더십의 비전과 의지, 그리고 현장팀의 프로세스 혁신 노력, 마지막으로 구성원들의 기술 활용 능력이 정말 유기적으로 잘 결합될 때 AI는 더 이상 그냥 한 번 해보는 실험이 아니라 조직의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는 거죠. 스테파니 씨가 말했던 비즈니스 전환, 이 바로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걸 겁니다. 네, 오늘 Thinking Machines와 오픈AI 파트너십 사례를 보게서 성공적인 AI 도입이 기술 그 자체를 넘어선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명확한 비전, 그리고 일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의지, 또 사람들의 역량 구축을 포함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게 되네요. 네. 결국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지는 결국 사람과 조직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리더십, 현장팀, 기술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시너지를 내면서 함께 움직일 때 AI는 비로소 기업에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져다주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역량 구축이라든지 인간주도 접근법, 또 가드렐과 거버넌스 같은 개념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의 조직이나 혹은 개인적인 성장 여정에서 AI 시대를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는데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잘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AI가 점점 더 많은 좀 루틴한 업무들을 대신하게 되면서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중요해지는 고차원적인 업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역량을 어떻게 개발하고 또 강화해야 할까요? 단순히 AI를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서 AI와 협력해서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변화는 무엇일지 좀 깊이 고민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